우스개로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의 운전 연수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처럼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가르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격대 교육, 대를 건너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격대, 대를 걸러서 가르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내와 남편은 자식과 부모 못지않게 그 사이가 일촌이라면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는 사이다 보니까 아내의 운전 연수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가르치기에는 제약 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기술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 오랫동안 지배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말해서는 물리력이 세서, 힘이 세서 그동안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 온 겁니다. 그런데 물리력을 보완하는 기계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제작했고 그 조종도 남자들이 합니다. 보세요. 차, 배, 비행기, 라이트 형제, 전기차만 해도 테슬라, 또 컴퓨터도 전쟁 중에 만든 게 무척 많습니다. 생명이 걸린 이 경각지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옛날 돌이 떨어져서 철기가 나왔습니까? 철기가, 쇠가 돌보다 더 셌기 때문에 철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철기 만들어가지고 부엌칼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농기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철기 문화재라든가 역사 유물 같은 거 보세요. 청동기 하면 청동검 같은 게 나오지, 청동 부엌칼, 청동쟁기 이런 거 나옵니까? 그처럼 기계, 그 중에서도 생명이 달린 문제, 즉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밖에도 문명의 이기, 인간의 물리력을 보완하는 것들은 대개 남자가 만들고 남자가 조종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과 기계와 친숙한, 자기 물리력을 보완하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 친숙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인형 가지고 논다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는 차 가지고, 총 가지고, 기계적인 측면이잖아요. 인문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남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기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위인전이라든가 접하다 보면은 남자가 기술을 발명했고, 기계를 발명했고, 그리고 그것을 조작까지 한다는 것을 아는데, 힘이 센 데다가 물리력을 보완하는 그런 것과 친연하다 보니까 남자가 기계에 대해서는 되게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도,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시경 한다든가 수술한다든가 할 때 여자가 하면 조금 못 믿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것까지는 하지만은 기계로 하잖아요. 레이저다 뭐다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데도 그런 기계 발명도, 그리고 조작도 남자들이 많이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차에 대한 그런 이 기술력을 굉장히 자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어떤 기술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계를 조작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여자보다 더 센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는 거야 기술이잖아요. 숙달이잖아요. 그런데 남녀를 이제 통틀어서 묻기도 하지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90% 이상이 자기 실력이,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에서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운전을 통해서 무슨 경쟁을 합니까? 무슨 시합합니까? 카레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그냥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도 자기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런 과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중에서는 만만하니 차 운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과신이랄까, 자신감 과잉이랄까, 이걸 발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기계와 친숙한 측면이 있지. 그리고 자기 기술력에 대한 과신이 있지. 거기에는 남자를 어떤 그 뭐랄까 여자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웃기는 거죠. 왜냐면 운전이라는 것은 뭐 경쟁하는 거, 시합하는 거, 경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럼 주식시장에 가보세요. 주식시장은 자 기술력 차이가 뭐 운전에서는 사고만 안 나면은 그만한 사람들이 7, 80%입니다. 그러니까 7, 80%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무사고니까 보험료 좀 내려가니까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건 뭐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어때요? 그 차이가 천지차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 50%,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0%, 300%. 그러니까 운전시장에 가면 자기 과신을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가면 실제로 숫자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수익으로 말하는 시장이지 운전이 무슨 뭐 속도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 차이가 사실 큰 데가 있는가 하면 실력 차이가 운전처럼 별로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나는 데서 거기서 무사고 뭐 10년, 20년 운전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남자는 옛날에부터 이 기술의 종족이다 하는 그런 남성성을 과시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한껏 고무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다가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기 부인은 이 너무 가까워서 가르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육은 지시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잘못한다고 계속해서 나무라면 칭찬과 격려를 잘 뭐랄까요 융합해서 해야 되지. 날마다 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잘할 때는 칭찬도 안 하면은 계속해서 혼나기만 하니까 아예 위축이 돼가지고 잘하던 사람도 못하게 되죠. 그런 어떤 그 심리적 상태에서 심신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이 아이 그 걷는 거 보고 걸음마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야 아이가 걷기까지 이 엎어지고 기고 겨우 잡고 서고 한 발 떼고 이런 과정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교육에 나가 있는 저도 교직자로서 교육에 나가 있었지만 아는 연수 그러니까 사실 연수하는데 일반 차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브레이크도 없고 자기가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사실은 운전 연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고 어떤 경우 금방 뭐 얼마 전에도 났던데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강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릴 정도다 보니까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긴장했을 때는 이 남자의 이 원시 본능, 수렵 본능, 그런 원초적 본능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지시하고 명령해가지고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하란 대로 하는 거, 실수도 안 하고 숙달되는 거,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운전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주길 바랍니까? 자식이든 부인이든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 교육 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다가 막 조바심이 있고 자기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도 안 하고 금방 그대로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또 친한 사이니까 이게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면 잊지 못하죠. 아주 위급할 때 저 운전 배울 때라든가 그 임신했을 때라든가 출산했을 때라든가 아주 그 뭐랄까 인생 고비고비 중요하게 기억하는 아주 뭐랄까요 심각하게 뼈에 새기는 그럴 때의 점수를 잃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견원지간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남녀 위상도 상당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이제 남녀 위상 변했는데 자기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여자는 이제 참 운전 좀 조금 할 줄 안다고 먼저 배워가지고 숙달 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못 배운다 하고 이제 연수비 몇십만 원 주고 예, 운전하고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남녀 위상이 이제 변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뭐랄까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아직도 어떤 그 가부장적 의식이랄까 남녀가 같지 않다는, 근데 특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그 차원에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운전을 놓고 화합하지 못하는, 화합은커녕 아주 으르렁거리는 상태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쌓인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운함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저도 그래서 뭐 사실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운전을 제가 경력은 한 30년 많지만 길이로는, 그런 운전하는 어떤 그 도로 길이로는 한 사람 못지 않을 겁니다. 출퇴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골에 간다든가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은 제가 운전합니다. 아이들까지 또 타고, 아들 둘 타고 그러면 식구들 다 이렇게 탔으니까 가족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제가 운전하거든요. 조금 못 믿은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자들이 주식도 조심조심해서 잘하고 운전도 조심조심해서, 이 사고라든가 보험료 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운전을 더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내 운전 연수, 이제 초보 달고 다니는 이 아내의 운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모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 군기를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진행하는 이야기인데, 아내의 운전 연수를 왜 남편은 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 저의 요소가 많은가 하는 거를 그 기계에 친화적인 남편, 그리고 어떤 자연 채집 이런 그 뭐랄까 가사 육아 여기에 자기를 오랫동안 투신해온 아내, 밖으로 떠들면서 뭐랄까 기계를 다뤄야 되고 물리력을 행사해야 했던 남자, 그 차원에서 차는 아무래도 남성 친화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년 전 뭐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여자들이 운전하면, 지금도 저도 전주에서 이렇게 시내버스를 어쩌다 한 번씩 타면은 몇십 년 만에 여자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걸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뭐 사실은 시내버스 아무리 대형차라 하더라도 그 운전하는데 뭐 힘들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버스 운전은 남자가 한다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운전 같은 거야 조작 기술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은 그동안 기계와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살았고, 발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기계를 만들고 그걸 부리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남자들 속에 있는데, 아무래도 아내 운전 연수라든가 자기가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남은 시원찮아 보이고 아내는 시원찮아 보이고 자기는 운전을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에 무슨 실력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고 안 나고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